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반도체를 좀 사볼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영상 속에 이제 엑셀 파일 같은 것들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도 채널에 참여 가능합니다.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투자 전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개뿐인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반도체를 이제 좀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업종 쏠림 지수도 제가 따로 이제 지표를 관리하고 있는데, 업종 쏠림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일 날 시장은 업종 쏠림이 완화됐다라고 하는 건, 최근에 이제 지나치게 쏠려서 이제 가던 산업재 쪽으로 쏠려서 갔던 것들이 조금은 그래도 완화되고 다른 섹터로도 훈풍이 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 우리가 뭘 플레이 해야 되느냐, 모멘텀이 있는 걸 당연히 플레이 해야 되겠죠. 투자를 하려면은 우선 상대 강도가 센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상대 강도가 그래도 개별 종목 쪽에서는 그래도 이스페타시스가 있고, 그리고 두산, 저는 이제 이스페타시스와 두산 정도 보고 있는데, 두산도 이제 상대 강도가 있고,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이게 수급만 가지고 이제 한 거라서 수급 이외의 것으로 빼서 보게 되면은 현재 이제 상대 강도가 70 이상입니다. 제가 계산하는 거는. 그래서 추세 판별도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이스페타시스만 해놓은 거고, 두산은 뭐 어차피 뻗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게 되면, 5월 2일 날이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매수였어요. 이날이 이제 아시겠지만 신주가 이제 상장된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 이후로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 중인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아시다시피 5월 28일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9일 날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지난번 발표했을 때는 2월 26일 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아작이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공략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수급이 비어져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비어져 있는지를 봐야 되고, 차트가 이제 매수가 가능한지도 봐야 되는데, 우선 이스페타시스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수급이 비어져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두산도 수급이 충분히 비어져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최근에 시장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무난할 것이다, 또는 생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이유들이 뭐냐면, 이미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어요. 중국의 수출 제한 충격으로 실적도 떨어졌고, 수익성도 블랙웰 출시랑 H20 손실 등으로 GP 마진이 감소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랑 AI 수요에 대한 어떤 이런 의문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주가랑 컨센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블랙웰이랑 중동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국을 좀 상쇄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중국 대응용 신제품은 뭐냐,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 엔비디아 실적이 그래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면 국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다운사이드 대비해서 업사이드의 어떤 포텐셜이 있으니까, 엔비디아는 이런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가지 않더라도 국내 것들은 그래도 증설이나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두산을 한번 보죠. 두산은 1분기 때 두산 전자 비지가 실적이 엄청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향 CCL이 계속 확대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 2분기 때. 그 다음에 구글이랑 마소 관련해서도 CCL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GB300 관련된 차세대 모델 퀄통과 뭐 이런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FCCL 김제 공장 준공하면서 하반기 뭐 가동하고, 이런 이제 뭐 그 모멘텀들도 지금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1분기보다 2분기 때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실적이 또 회복할 수 있고, 다른 영상에서 이제 올려드렸듯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2분기 때 이제 데이터 센터 향 관련된
가스터빈 수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랑 두산 둘 다 이제 갈 것 같은데 지금 가고 있죠. 사실 가고 있는 이유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고 거기에 엔비디아 관련된 모멘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있는데 이스페타시스도 이제 올해 이제 5공장 양산은 2025년 10월 전후로 이제 양산 개시가 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분기 때 이미 수익성이 좋아졌고 다만 이제 2분기 때는 요게 이제 효과가 수익성이 소폭 둔화되는 게 스위치, 구글향 이제 스위치가 마진이 좀 좋은데 매출 비중이 조금 줄어서 그런 거지 실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고 나서는 3분기와 이제 4분기가 이스페타시스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3분기, 4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하반기 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MLB 기판 이외에도 네트워크 판가 관련돼서 네트워크용 스위치도 어쩌면 판가가 2025년 하반기부터 개선되는 흐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왜냐면 네트워크 센터가 이제 고도화되니까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것들이 판가가 이제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일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이슈들도 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AI 인프라향 고다층 MLB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림이니까 결국 이제 전방의 엔비디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냐. 그래서 두산이랑 뭐 이스페타시스 2개 정도만 지금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도 좀 비워져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28일 날에 실적 발표하는데 한국 시간 29일 날 영향을 주니까 그 전에 두산이랑 이스페타시스 공략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